안녕하세요. 발자국 리스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아래쪽 페이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학급 운영에서 학생 관리 페이지 여기에 들어가시면 위쪽에는 학생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학생 정보는 선생님만 알아야 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곳입니다. 아래쪽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에 번호, 이름, 성별만 작성된 명렬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제가 GPT한테 물어본 명렬표고요. 1번은 작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2번부터 컨트롤 C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커서가 깜빡일 때 붙여넣기라면 한 칸에 모두 붙여넣기가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깥에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 네모가 생기잖아요. 이 상태일 때 컨트롤 V 누르면은 복사했던 게 칸에 맞게 들어가게 돼요. 지금 안 보이는데 새 페이지 한 번만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 줄씩 이렇게 복사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직접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선생님 생각에 따라서 건강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왼쪽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유, 돌봄, 건강,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 다음에 학생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만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놨어요. 이 전체의 길이가 너무 길다 하실 때는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쪽은 이제 5, 6학년 학생들인 경우에는 노션으로 자기의 학습이나 독서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학생들이 노션을 사용할 만한 나이가 아니다 싶으시면은 바깥에서부터 왼쪽 클릭해서 전체 선택하시고 델키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네, 학생들도 노션을 통해서 기록할 수 있게 해보겠다 하시면 이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공지사항을 입력하면 학생들의 공지사항 여기에 뜨거든요. 한번 공지사항을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유급식 신청서 제출 한번 해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 기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국어 학습 기록 해볼게요. 얘는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인지 쓰기만 하고요. 다음에 얘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기해서 여기다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겠습니다. 국어 19쪽 우리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글쓰기 학습 기록하기 2월 20일까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써있는 이렇게 공지사항은 이제 학생 페이지에 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학생 페이지 열기 하시고 전체 페이지 열기로 볼게요. 아까 작성한 것들이 뜨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학생들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급 세우기 하실 때 학생들과 함께 작성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은 이제 태블릿으로 학생들이 직접 찍어서 파일 선택하세요. 그래서 갤러리에서 직접 파일 선택해가지고 여기다가 사진 올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학습 기록에 대한 과제를 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학습 기록을 여기다가 하면 돼요. 국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국어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국어 K-팝에 대한 설명하는 글쓰기 이런 식으로 주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작성해도 되고요. 손으로 쓴 글씨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다 이미지로 할 수도 있어요. 슬러시 이미 치시면 여기 이미지 클릭하시고 파일 업로드 누르셔서 갤러리에 저장된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 하시면 여기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는데요. 이것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최근 작성한 것이 맨 위에 뜨도록 정렬을 해놨어요. 선생님이 관리하시기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일주일씩만 보이게 해놨는데요. 선생님께서 뭐 10일 보이는 것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10일 것만 보이게 하고 뭐 여기서는 전체 보기를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또 표를 생성하셔서 여기에다 전체 보기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 주셔도 돼요.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이제 정렬과 필터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보기가 가능한 거죠. 제목은 숨겨줄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독서활동 기록도 이제 학급 세우기 하시고 노션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해야 될 때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돼요. 새 페이지 클릭하시고 만약에 푸른 사자 완인이를 읽었다. 그럼 여기 별점을 매겨주시고 읽은 날짜는 언제이다. 작가는 검색해서 누구이다 하시고요. 그다음 책 표지는 사진 파일로 넣게 되어 있는데 내가 읽은 책을 찍어서 사진으로 해서 아까처럼 이미지로 넣으셔도 되고요. 클릭하면 파일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미지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푸른 사자 완인이 클릭해서 설명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여기 이미지에서 오른쪽 하면 이미지 복사 말고 이미지 주소 복사가 있어요. 이미지 링크 복사라고 뜨기도 합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링크 인베드 컨트롤 V 하시고 링크 하시면 여기 사진이 올라가기도 해요. 안 되는 사진도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갤러리 보기 할 때 페이지에 보이고요. 여기다가 난 다 읽은 도서이다 아니면 부분 읽기만 하였다. 그럼 이렇게 해당하는 템플릿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읽은 책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시간표는 선생님 교무수첩 메인 화면에 있는 시간표와 동기화 시켜놔서 선생님이 시간표를 바꾸시면 여긴 저절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도록 지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을 학생과 공유를 해야 하잖아요. 공유할 때는 학생들의 교육 계정으로 먼저 노션에 가입을 하고요. 학생이 가입한 그 계정을 여기 공유, 오른쪽 위에 공유 누르시고 여기 파란색 네모 안에다가 그 계정을 누르고 초대 누르시면 여기에 계정 하나가 떠요. 그럼 그 계정에서 밑에 화살표 클릭하시고 편집 허용 하면은 편집을 허용할 수 있게 공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그 학생의 노션 계정으로 들어가면 선생님이 공유한 게 뜹니다. 이렇게 이름 보이시죠? 여기 화살표 누르시면 선생님이 공유한 그 페이지가 그 학생한테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명렬표를 컨트롤-C, 컨트롤-V 해서 붙여넣기 했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페이지를 다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얘는 조금 작업이 필요해요. 얘를 왼쪽에 체크박스 클릭하시고 컨트롤 D 여기 됐네요. 잠시만요. 얘 아니고 얘는 지울게요. 다시 체크박스 누르고 컨트롤 D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복제가 돼요. 컨트롤 D 이렇게 복제가 되면 여기에서 열기 하셔서 학생 이름 수정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번호는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명렬표에서 복사해서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마다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김둘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 김둘 여기는 나 셋으로 할까요? 나 셋 이런 식으로 할게요. 여기는 뭘로 할까요? 송 넷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작성을 하면 되고요. 학생들이 직접 찍거나 선생님들이 직접 사진을 여기다가 올려놓으시면 여기서 바로 사진 명렬표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진이 여기 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다가 카드 미리 보기, 이 카드 미리 보기를 사진으로 해놨거든요. 넣으신 다음에 사진 명렬표로 보시면 여기 사진이 뜨실 거예요. 사진 명렬표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상담 기록 가볼게요. 상담 기록은 제가 2개 해놨는데요. 상담 기록은 이렇게 3페이지 누르시고 상담 기록 주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종류가 무엇인지 하시고 상담 날짜 쓰신 다음에 이렇게 이 상담이 누구와 관련된 건지 아까 넣었던 명렬표에서 학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학생과 이 학생의 부모님과 상담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상담 내용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상담 이런 상담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지도하였다. 이렇게 상담 기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담 기록을 하시면 이 2 학생에 대한 상담 기록은 또 학생 명렬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학생 정보 있죠? 여기서 학생 상담과 관련된 거 여기 뜨죠? 상담 기록이 있잖아요. 강의에 나와 내가 무슨 상담을 했었지? 어떻게 했었지?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담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체크리스트 가볼게요. 이렇게 체크박스를 여러 개 놨어요. 여기 있는 것도 아까 잠시만요.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3페이지 누르셔서 한 줄이 생겼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1번부터 이제 복사해볼게요. 잠시만요. 컨트롤 C.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아니고 밖에 있을 때 파란색 네모일 때 컨트롤 V 하면은 이제 명렬표가 들어가요. 3페이지 누르면 보인다고 했죠? 가끔 이렇게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3월에 우유급식 신청서 다음에 수학 익힘책 4쪽 풀기 이런 식으로 엔터 누르면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내들 숙제한 애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유급식 신청서는 다 냈다. 이제 체크할 게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위에 제목 클릭하시고 삭제 누르시면 삭제가 돼요. 없어졌죠? 근데 얘는 한 명만 아직 안 냈는데 체크박스가 너무 많이 쌓여있을 때는 불편하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오면 다른 블럭이 보이죠? 여기다가 이걸 무슨 괄호라고 하죠? 그 대괄호라고 하나요? 이 괄호 연달아서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체크리스트로 바뀌어요. 여기에서 수학 익힘책 4쪽 이거는 얘나만 내면 돼. 이런 식으로 작성해놓고 여기 것도 역시 이렇게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삭제해서 없애버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잠깐만요. 얘나만 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얘나가 해오면 이제 이걸 체크하면 되죠. 체크하거나 아니면 얘도 그냥 없애버리거나 델키 누르면 없어집니다. 근데 체크박스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체크박스를 또 생성해야 할 때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생성하셔도 되는데 그럼 설정할 게 좀 많으니까 그냥 비어있는 체크박스 위에 제목 왼쪽 클릭하시고 속성 복제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생성이 돼요. 제목만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속성 복제 이렇게 해서 제목만 바꿔서 쓰세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출석부 들어가 볼게요. 출석부 들어가 보면 교회체험학습 신청이나 조퇴, 지각,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변결 이런 것들을 적어놨어요. 혹시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여기서 입력하실 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다고 하면은 출석 인정 이런 식으로
독감이나 이런 거 걸렸을 때 출석 인정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교회 체험 학습을 갔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선생님들이 말을 좀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제목 클릭, 속성 편집, 여기 옵션에서 교회 체험 학습 엔터 하시면 이 말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몇 개 더 써볼게요. 김한나 교회 체험 학습 갔다. 얘는 갔다. 청소 보고서 똑같으니까 이렇게 했을 땐 안 되는데 밖에 클릭했다가 파란색 네모일 때는 이렇게 복사가 돼요. 파란색 네모를 잡고 왼쪽으로 잡고 밑으로 내리면 복사가 됩니다. 얘는 이틀을 갔다. 그런데 여긴 날짜가 하나잖아요. 그럴 때는 종료일을 해제하고 이틀 동안 갔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얘는 종료일이 활성화 안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강예나 학생은 병결해볼게요. 병결에다 9일에 했다. 얘는 수요일은 하루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담임 확인서 하나면 되겠죠? 이 근거 자료도 혹시 이렇게 바꾸시고 싶으시면은 선생님께서 클릭하시고 속성 편집 유형에서 여기 선택으로 바꾸시면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고요. 아니면 근거 자료가 여기 있다. 여기다 근거 자료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교마다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교회 체험 학습일 때는 신청서랑 보고서고 이런 식으로 근거 자료를 여기다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신 다음에 얘는 속성 편집 유형 들어가서 체크박스만 누르시면 이 학생이 이걸 냈는지 안 했는지만 클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얘는 신청서와 보고서가 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병결일 경우에는 담임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정리해 주시면 이제 눈으로 확인하기 좋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나이스에 저희가 입력할 때 학생별 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별 보기 들어가 볼게요. 학생별 보기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학생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캘린더 보기도 가능해요. 캘린더 보기도 가능하고요. 잠시만요. 제가 한 개 더 놨거든요. 교회 체험 학습 보기 하나를 여기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도 플러스 표 보기 한 다음에 교회 체험 학습 학생별 보기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교회 체험 학습은 총 쓸 수 있는 날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여기에서 점 3개 그룹화에서 이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걸 거예요. 필터에서 종류였죠. 종류 중에서 교회 체험 학습만 보이게 이렇게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학생별로 교회 체험 학습만 이렇게 뜰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소요일을 계산을 해놓으면은 추가 옵션 합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교회 체험 학습을 이 학생이 며칠 갔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가끔 필터를 적용하면 오른쪽에 모두에게 저장이라는 상자가 이쪽쯤에 뜨기도 해요. 그럴 때는 이거를 눌러주셔야 그 다음에 왔을 때도 이 보기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뜨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설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화를 해놓으면은 그 그룹별로 볼 수가 있어요. 이름 그룹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숨겨두고 내가 그 학생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만 또 이렇게 꺼내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급 활용 예산이에요. 학급 활용 예산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학급에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항목이 다 다르더라고요. 항목이 다 달라서 학급 예산을 정리를 하세요. 정리하시고 예산 금액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예산 종료일, 학급 운영비는 언제까지 써야 되는지 2025년 12월 30일까지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도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거는 2025년 11월 16일까지 쓰라고 했다. 그럼 여기에서 엔터 눌러주시면 설정이 돼요. 예산 종료율도 써주신 다음에 얘는 예산명, 예산 금액, 예산 종료일만 써주시면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이제 지출 내역을 할 거예요. 삭제하고 해볼게요. 이제 내가 학급 예산 받은 거를 쓰잖아요. 쓴 걸 여기에 정리를 하면 돼요. 만약에 책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한 10만원 들었다고 할게요. 지출 일자는 그 지출한 날짜 쓰시면 되고요. 영수증 챙겼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급 예산 중에 어떤 예산을 썼냐라고 물어보는 항목이에요. 이거를 클릭하면 나는 생태 프로젝트로 이 책 만들기를 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생태 프로젝트 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겼죠. 그러면서 지출 금액이 저절로 여기에서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얼마큼 남았는지 선생님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나 더 넣어볼게요. 간식비 해볼게요. 이번에는 3만원 줄일자 넣고 영수증 챙겼고 이것도 생태 프로젝트로 한번 해볼까요? 딱 클릭하고 하면은 지금 13만원이 생태 프로젝트로 사용한 게 여기서 확인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학급에서 예산 쓰실 때마다 여기다가 정리만 하시면 저절로 계산이 될 거예요. 정산서 쓰셔야 되거나 하실 땐 여기에 학급 예산별로 보는 게 좋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기서 필터를 걸어주시면 돼요. 필터를 걸어서 학급 예산, 여기 학급 예산 필터를 걸어주셔가지고 생태 프로젝트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를 그렇게 걸어서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삭제해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학급 운영 부분이 모두 끝났어요. 이제는 교육과정과 업무, 개인 기록인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설명할 게 많았는데 이제 앞에서 했던 설명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상까지 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자국 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